네, 안녕하십니까. 총회 때 뵙고 다시 또 이렇게 동영상으로 진행되게 돼서 너무 안타깝고 너무 속상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저도 짐작합니다. 음, 글쎄요. 어쨌든 학교 정책이 그러니까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일단은 이번 주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5월 오늘이 며칠인가요? 무슨 날짜가 아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이 16일이죠. 5월 16일 날 동영상 강의를 일단 올려드리고 일단 그 차주 앞으로 오는 이제 주에 동영상 강의와 또는 저 병행 대면 수업 관련해서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아마 학교에서 하는 건 앞으로 불가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학교는 일단 비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했고 우리가 학교에서 만나서 수업을 하는 거는 그건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또 학교 쪽에도 피해가 가는 얘기도 하고 해서 만약에 정의 학생분들이 원하시면 일단은 지금 교수별로 개인적으로 만나서 조금 동영상 강의로 채워질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메꾸어서 학생 교육이 지금 여러분들 학생분들한테 조금 뭐랄까 지금 모두가 다 지금 상실감을 느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조금 더 최소화하고 하는 선에서 연주실기는 좀 그렇게 운영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외에 이제 뭐 앙상블 합주 클래스가 문제인데 그건 저도 지금 뭐 속된 말로 노답입니다. 노답이고 일단 우리 연주실기만큼은 일단 지금 이런 동영상으로 일단 진행을 하면서 그 실질적으로 만나서 우리가 대면 수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많이 한번 고민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조만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기타를 들고 만나서 수업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이렇게 생각해 보고요. 일단 오늘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그때 제가 이제 보내드린 그 동영상에 이어서 아마 제가 서두에 좀 동영상 이게 좀 길어질 거를 예상하고 제가 아마 그 계획을 한번 슬쩍 말씀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이참에 펜타타닉을 완전히 그냥 마스터하고 그 다음에 펜타타닉을 가지고 응용해서 메이저 스케일도 한번 알아보고 메이저 스케일도 한번 공부해보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가서는 이제 메이저 스케일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공부가 되고 되면은 이제 그 251 그러니까 재즈에서 251에서 쓰는 라인을 아마 우리 뭐 작년 정도에 우리 연주실기 시간에 내가 한두 개 이렇게 이그샘플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같이 연주해 본 기억이 있어요. 있는데 그렇게 한두 개가 아니라 한 20개에 가까운 그런 251을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제공해드리고 하나씩 하나씩 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선까지 한번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 그렇게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뭐 동영상이든 뭐 또 우리가 만나서 대면으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가 만나서 뭔가를 하든 어쨌든 이걸 기본으로 해서 진행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실질적으로 만나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이런 동영상 수업과 관련 제 어떤 그 계획되어져 있는 어떤 그거하고 상관없이 또 개별적인 것들도 당연히 다르죠. 근데 일단은 큰 줄기는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번 학기는 왜냐하면 동영상 강의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이제 이 정도 하고요.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여러분이 익힌 펜타토닉을 가지고 대체 펜타토닉을 가지고 어떻게 메이저 스케일을 이제 익힐 것이냐.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공식적인 그러니까 공식적인 우리가 이게 뭐라고 얘기하죠? 표준화된 그런 방법은 아닌 건 확실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제가 이제 펜타토닉 스케일을 워낙 제가 즐겨 연주하고 그 블루지한 사운드를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렇게 메이저 스케일을 익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펜타타닉을 기준으로 놓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7개의 노트가 있는데 그 7개의 노트를 그냥 쫙 펼쳐서 또 다른 7개로 그냥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연주하는 방법이 있겠죠. 있겠죠. 그런데 저는 여러분하고 조금 이제 다른 게 뭐냐면, 그런 분들이랑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어쨌든 7개의 메이저 스케일 안에 5개의 펜타타닉 스케일이 포함되어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2개만 더 추가를 하면 메이저 스케일이 된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펜타타닉 스케일을 이용해서 메이저 스케일을 공부하겠다라고 여러분한테 제가 호언장담했던 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이 지금 여기 보면 한번 보시죠. 여기 보면 이게 지금 우리가 오늘 공부할 C 메이저 스케일인데 이인데, 이 C 메이저 스케일에서 지금 제가 이렇게 까맣게 칠한 이 반음을 이루는 F하고 B를 제외하면 도레미솔라, 그죠? 아니면 여러분이 이거를 C 메이저 펜타타닉이라고 얘기하기도 좋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공부했던 겁니다. 도레미솔라, 여기 보면 도레미솔라 도라솔미레, 네, 이겁니다. 도레미솔라. 그 다음에 이거를 라부터 시작하면 보통은 A 마이너 펜타타닉이라고 얘기하니까 라도 레미솔, 네, 라도 레미솔. 네. 그러면 라도 레미솔도 똑같습니다. 라도 레미솔 라솔 미레도 라, 네, 맞죠? 도레미솔 라도 라솔 미레도, 또는 라도 레미솔 라솔 미레도 라, 네, 다 똑같은 스케일인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때 얘기했던 C 메이저 스케일 또는 A 마이너 펜타타닉 스케일, C 메이저 3 펜타, A 마이너 펜타 같은 얘기입니다. 물론 좀 더 깊게 들어가면 그 두 개의 성격은 분명히 다릅니다. 다르지만 일단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일단은 음이 똑같고 포지션도 똑같고 손 모양도 똑같고, 그러니까 일단 똑같다고 얘기를 하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C 메이저 스케일과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A 마이너 펜타타닉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보고 계신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컨셉으로 인해서 펜타타닉을 이미 내가 알고 있지 않냐, 다섯 노트를. 근데 굳이 또 펜타타닉을 버리고 또 일곱 노트를 쭉 펼쳐가지고 이 지판에서 또 해가지고 C 메이저 스케일, 물론 그렇게도 필요합니다. 그런 공부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상하게도 그것보다는 펜타타닉 주변에서 그냥 뭐냐면 기본이 이거죠. 이 지금 여기 하얗게 그려져 있는 이 노트가 결국은 펜타타닉 구성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까맣게 칠한 이 노트가 결국 내가 메이저 스케일을 완성하기에 필요한 두 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 컨셉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굳이 알고 있는 펜타타닉은 이미 잘 알고 있는데, 이미 막 수년간 연주 잘 알고 있는데 왜 내가 여기다가 뭐 이런 컨셉을 왜 생각 못 하겠어? 저는 이제 그런 데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또 다른 데 가서 저 말고 뭐 동영상을 통해서 아니면 지인을 통해서 뭐 어깨너머로 또는 뭐 여러분이 뭐 누군가에게 또 이렇게 제대로 배운 어떤 그런 그 스케일, 그러니까 C 메이저 스케일의 어떤 연습 방법이라든가 운지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전혀 뭐 무시하거나 버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 또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냥 이와 상관없이 우리가 알고 있는 재즈에서 얘기하는 C 메이저 스케일 패턴도 같이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이게 훨씬 더 여러분이 메이저 스케일을 완성하고 사용하고 덜 실수. 그러니까 뭐냐면 이 펜타타닉 스케일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컨셉이 뭐냐면 그냥 대충 쳐도 어느 코드가 잘 어울린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걸 중심에 놓고 그걸 뼈대로 해서 두 노트를 얹혀 치기 때문에 F나 B를 건드려서 만약에 여기 파나, 그러니까 우리가 개명을 하면 파, T 또는 의미로 하면 F나 B가 지금 이제 추가가 된 거잖아요. 얘들을 건드렸을 때 뭔가 이상하고 뭔가 음악적으로 성공하지 못한다면 그냥 여러분 다시 펜타타닉을 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살짝 건드렸다가 치면 됩니다. 이게 제 컨셉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노트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C 메이저 스케일인데 이 7노트 스케일이 전부 다
그 가치가 value가 똑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으뜸음이고 맞죠? 미는 으뜸함에 포함됐지만 레는 으뜸함에 포함되는데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얘는 어디에 딸림함에 포함되어 있어요. 레는. 그럼 딸림함에 포함된 레는 뭐예요? 어딘가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들이 가지고 있는 DNA는 다 다르고 하는 역할이 비중이 다 달라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비중에서 가장 비중이 적고 혼자서 뭔가 홀로 서기가 가장 약한 두 노트가 뭐냐면 바로 이 F하고 B예요. 왜냐면 얘들은 치면 어딘가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C 메이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F를 들으면 파미, 그 다음에 T, 도, 네. 자, 우리가 얘는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도 미로 반응으로 해결하는 게 가장 안정적이에요. C, 네. 방향성이 굉장히 정해져 있고 곧 해결을 해야만 하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느낌. 얘는 그 어떤 그 다른 여기서 얘기하는 그 도나 레나 미나 솔이나 라처럼 그렇게 안정적인 코드에 사용되는 음들이 아닌 겁니다. 안정적인 사운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펜타토닉 A 마이너는 이 C 메이저 스케일 중에 가장 안정적이고 편안한 노트의 집합인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 F와 B 불안한 집합을 섞으면 C 메이저 스케일이 완성이 되는데 그냥 내가 이런 어떤 그 펜타토닉 더하기 그다음에 이 두 불안한 노트가 아니라 그냥 일곱 노트를 그냥 두서 없이 뭔가 어떤 게 귀중하고 그런 거 그 경중에 없이 그냥 이렇게 모양으로만 쭉쭉 외워서 그냥 소리만 내고 그냥 나 펜타토닉 스케일 메이저 스케일 알아 칠 수 있어라고 치는 그 내용은 별로 음악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내가 C 메이저 스케일을 연주하면서도 이 노트는 확실한 노트, 이 노트는 내가 해결을 해야 하는 노트. 사실 그런 것들을 인지하면서 연주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뭐 귀로도 인지가 되겠지만 어쨌든 하지만 이 펜타토닉 더하기 이 불안한 노트 이렇게 하면요. 그러면은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린 대로 그냥 펜타토닉을 치다가 이 두 노트를 쳐보기도 하고 또 두 노트가 또 뭔가 안정적이지 않고 거슬리면 또 다시 펜타토닉을 연주하고.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은 그냥 무작정 일곱 노트 스케일을 쭉 펼쳐서 그냥 이렇게 손 모양으로만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은 이 컨셉으로 메이저 스케일을 연주하게 되면 어떤 게 내가 안정적이고 머물 수 있고 어떤 노트를 머물지 못한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안정적으로 머물 수 있어. 그건 뭘까요? 당연히 펜타토닉이죠. 안정적으로 못 머물러. 그거는 바로 이 펜타토닉은 5개 더해진 이 반음의 관계 있는 파와 T. 그래서 여러분은 그걸 만질 때 이미 이제 펜타토닉이 확실하게 여러분 몸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손안에 있기 때문에 얘는 불안한 노트구나. 얘는 당연하죠. 얘는 불안한 노트. F 불안하지. 왜? 펜타토닉 폼에 밖에 있잖아요. B도 불안하네. 펜타토닉 폼에 밖에 있지. 이 정도만 가지고 여러분이 연주를 해도 내가 메이저 스케일을 연주할 때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고 그 안정적인 사운드를 만들 수 있는 이미 능력이 된 거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래서 뭐 아주 뭐 획기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그렇잖아요. 뭐 새로운 게 아니라 어떻게 내가 그거를 컨셉을 어떻게 이해하고 내 마음속에 그걸 어떻게 같은 거지만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내에 따라서 조금은 다른 내용일 수 있다는 겁니다. 다 같이 똑같은 모양, 똑같은 음을 연주하고 있지만 내 마음속에서 이거를 펜타토닉 더하기 불안한 반응 관계음을 더한 거나 아니면 7개를 쭉 펼쳐놓고 스케일의 모양을 만들어서 그러면은 틀림없이 연주할 때 다른 건 확실합니다. 특히 누구한테 초보자한테. 그러니까 이게 이런 어떤 스케일적인 것들 몸에 있는 분들은 그냥 뭐 그런 거 별 구분 없이도 그냥 이게 어느 노트고 이게 어느 노트고 이게 어느 노트고 이게 그걸 풀어서 연주해도 내가 코드 톤을 더하기 코드 스케일로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연주를 하시니까 사실 지금 제 하는 얘기는
그분들한테 해당 사항이 없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메이저 스케일 가지고 연주를 하고 싶은데 뭔가 잘 아는데 그랬을 때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의 팁 또는 하나의 뭐랄까요? 팁 더하기 글쎄요. 그러니까 제 그냥 저의 어떤 경험인 것 같아요. 저의 경험이고 저는 지금도 알터드 스케일 여러분 알터드 스케일 들어봤습니까? 그다음에 시메트릭 무슨 디미니시드 풀톤 스케일 무슨 뭐 믹솔리디안 뭐 플랫 13 가락 반음계 엄청난 스케일들이 반음계가 되는 엄청난 스케일이 많은데 저 이 스케일도 사실은 저는 다 펜타토닉 구조 위에서 봅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그게 어떨 때는 저만의 어떤 그런 컨셉이니 그게 또 어떤 저만의 어떤 사운드가 될지도 모른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기대하면서 연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뭐냐면 그러니까 결국은 다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컨셉으로 연주하나 다른 방식으로 스케일한다. 모든 게 다 나중에 이제 고수가 되면 잘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딱 물론 정상에서 만나면 다 같은 얘기일 수 있지만 출발점에서 내가 뭘 잘하고 내가 어떤 음악을 좋아하고 내 백그라운드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굉장히 좀 길게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 1차시는 이걸로 끝낼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1차시, 2차시가 예전처럼 그렇게 길게 진행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동영상 강의로 진행하는 미처는 한정되어 있고 시수는 아직 주차는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제가 적절히 분배를 할 텐데 오늘도 이렇게 분배를 하고 그리고 사실 이 길게 강의를 해서 그 안에 많은 소스를 여러분한테 드리면 여러분 사실 일주일 동안에 그걸 해내기가 무척 어렵다는 거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페이스를 조절을 해서 일단은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펜타토닉의 컨셉, 펜타토닉으로 메이저 스케일을 바라보는 이유, 그 다음에 장점, 물론 단점도 있겠죠. 일단은 장점,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그냥 펜타토닉 음을 하나 추가하는 게 아니라 연주할 때 내가 세이프하게 안정적인 그런 어떤 홈이 생기고 그 다음에 F와 B를 건들 때는 홈이 아니라 뭔가 불안한 아웃에 바깥에 있는 거. 우리 집은 편안하잖아요, 그죠? 바깥은 네, 그죠. 거기 가면은 그죠 무서운 강아지도 만날 수 있는 거고 사기꾼도 만날 수 있는 거고 바깥 세상은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펜타토닉은 나의 집, 나의 홈. 그 다음에 이 F와 B는 바깥 세상. 그러니까 바깥 세상에 나가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나갔다 들어와야 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F나 B를 건들면 나갔다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디론가를 해결하는 거죠. B는 어디로 해결해요? C로 해결하고 F는 어디로 해결합니까? E로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집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 펜타토닉이 집이고 바로 이 까만 노트 F와 B가 바로 바깥인 겁니다. 자, 이 컨셉만 여러분 잘 이해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내가 펜타토닉으로 메이저 스케일을 공부하는 모든 준비가 끝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잠시 목도 축이고 커피도 한잔한 후에 잠시 후에 2차 시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제 그 스케일 표를 이제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메이저 스케일이 구성되는지 하나 오늘 뭐 5개를 다 알아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시간 되는 데까지 한 2개까지 정도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여러분 열심히 연습하시는 거니까 하면 되는 거니까. 자, 일단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2차 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